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추모, 오늘은 좀 무겁게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2020년도 10월 17일이었습니다. 어제였어요. 어제 이른 새벽녘에 일어나서 흰 쌀밥을 안 치고, 그리고 지난 로또를 맞춰보고, 그리고 깨끗이 세수를 하고, 어머니가 운동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그날 하루 일상의 첫 시작은 그거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운동 하러 산에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람 좀 많았어요? 오늘도 춥다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 또 어김없이 토요일이고 해서 로또를 하러, 로또 2등 가장 많이 난다는 그 명당자리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8시 20여 분쯤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광고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로 그 똑같은 번호로 이렇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외가댁에 큰 어르신 분께서 지난 전날 돌아가셨다는 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모바일 부고장을 해서 검색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떠 있더라고요. 무슨 장례원 돌아가신 어르신 분들이 있었고,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90 몇 세 정도 됐다고 하셨더라고요. 그 남자분들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정도면 꽤 장사하신 편에 속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저희 아버지가 이때가 토요일이었으니까 내일 모레면 저희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쯤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제 걸 통해서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화장실에 가셨다가 오시는 길에 그 화장실 안에서 그 미끄러지셔서 그 내준탕으로 해서 이렇게 병사로 이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16일날 그렇게 가셨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마음이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저도 더 안타까웠어요. 그 병로사하거나 원래 살 때까지 사시다 가시거나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사고사로 이렇게 가시면은 더 마음이 더 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야, 너라도 가야 되지 않겠니? 나도 가곤 싶지만 너도 알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되게 뭔가를 많이 믿으시는 편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뭐지, 어머님이 그 운동하러 가셨을 당시, 그러니까 15일이었어요. 그날 제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꿈을 꿨을 때 넘어지면서 송곳니 윗니가 부러지면서 붉은 피에 선유를 꿨던 꿈을 꿨을 때 제가 꿈 해몽을 해봤거든요. 그때 꿈 해몽을 했을 때 피를 보거나 뭐가 부러져서 다치거나 그러면은 그 흉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강 문제라든지 가족에 무슨 우애가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 새벽녘에 벌떡 떠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악몽을 꾸면 그 양치질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날 양치질을 엄청 한 다음에 어머니가 그 새벽 늦은 시간에도 옛날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제가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머니, 꿈 얘기는 안 했어요. 어머님, 내일 산에 갈 때 조심히 가십시오. 그리고 동생네 집에 갈 때 건널목 차 조심해서 가십시오. 이런 얘기 2개를 했어요. 근데 그날 어머님이 산을 갔다가 오셨는데 그렇게 까마귀가 그 산 중턱에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쯤 돼서 어머님의 이 어르신분께서 이렇게 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로또 하는 거,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웃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데, 특히나 이 웃 어르신의 아드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 간 들어주셨었거든요. 원래 친가 쪽에서 해야 되는데 친가 쪽에서 다 가셨어요. 자기 형이 죽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도 그렇고 너도 그래도 가서 인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니 윤호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가야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제가 원래 면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냐면 아버지 제삿날에 맞춰서 면도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깔끔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날 다시 한번 세수를 하면서 거품을 내고 면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던 이 방에다가 대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분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상가집 차 갔다 와야 되니까요, 아버지 같이 가주실 수 있으면 같이 가주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후다닥 가서 아버지 돌아갔을 때 입었었던 그 상가집 갈 때 입는 옷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동생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라 제가 그때 아버지 돌아갔을 때는 살이 좀 있을 때라서 그 바지가 안 맞았어요. 근데 이날 이상하게 입었더니 바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갈 때는 청바지 차림으로 가볍게 입고 가고, 그 가는 곳에서 이제 역에서 도착하면은 거기 화장실에 가서 상가집 옷 차례로 검은 정장 입고 이제 내중 방문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 초행길이었거든요. 한 번도 혼자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어른이 돌아가셨다는데 가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디 여기 이쪽 장례실이었고, 그리고 가는 법을 좀 루트를 확인을 해봤어요. 예, 1호선으로 수원역 가는 법이었으니까 제가 사는 곳이 상월공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이는 거 마찬가지로요. 삼각지에 가서 4호선에서 금정역 가는 걸 타서 금정역에서 내려서 수원역을 가면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시간이 총 아무리 늦어도 거의 1시간 20여 분이면 도착할 것 같았는데, 수원역에 가자마자 거기서부터 버벅이거리기 시작했어요. 예. 1, 2번 출구로 가야 되는데 그 1, 2번 출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2층쯤에 그 승강장이 있는데요. 근데 그걸 모르고 7, 8번에서 배에다가 한 10분여 동안 좀 고생 아닌 했죠. 그리고 버스 타고 갔는데 여기가 해병대 사령부라고 하는 정류장 하차하면 30여 분쯤 어디쯤에 가면 그 있대요. 근데 거기도 또 헤맸어요. 그날 처음으로 GPS, 구글링 GPS를 보면서요 길을 찾았어요. 걸어가면서 제 스스로가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겨우 찾았는데, 여기를 가려는데 제가 어디서 내렸냐면은 여기쯤에서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글링 GPS를 켜고 이렇게 걸어 내려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버뜩 들어서 치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서 이 장례 보인 거예요. 속으로 신봤다라고 이렇게 외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분 좋은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좀 빨리 왔네. 시계를 딱 보니까 12시, 제가 8시 20분쯤에 출발했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가 정확히 12시 한 40 몇 분쯤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날이 입간 날이었어요. 10월 17일 오후 1시쯤에 입간을 한다 그랬거든요. 오덕로 하면 이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두시고 관을 이제 담는 걸 입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걸 실제로 그 다음날에 돼서 3일장 하니까 이틀 때쯤 됐을 때 그걸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후다닥 길 건너서 장례식장 도착을 했습니다. 숨이 가팔라서 인포메이션 딱 앞에 들어간 순간 낯익은 얼굴, 제가 이 어르신을 뵀던 기억은 있어요. 항상 아버지가 외가댁에 가시면은 외가댁 쪽 어른분들이나 이 어르신분께서 항상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술자를 항상 같이 해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가 하는 데 가가지고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그 인포메이션만이라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또 찍게 됐어요. 왜냐면 어머님한테도 가보진 못하셨지만 어머님한테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사진이 좀 많이 흔들렸죠,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흔들어서 찍은 게 아니에요. 제가 허겁지겁 간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입구 앞에 그 경비하신 분이 그 열 온도 체크하고 그 코로나19 그 명부 쓰게 하고, 그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쯤 가면 있냐. 그러니까 꼭대기 4층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4층에 올라가서 인사를 드리고, 근데 여기가 교회식으로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국화꽃 올리고 묵념하는 기도식이 있고, 그리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절을 드리는 게 있었는데 저는 국화꽃 하나 올리고 절을 2번 반 하고요. 그리고 상가 고인한테 명복을 좀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라고 그런지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목이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가족 4분하고 같이 살던 그 지인의 그 동네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하장장에 가야 할 운전기사님하고 상주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날 원래 인사만 드리고 어머니께서 전달해 준 이제 돈 봉투만 전달해 드리고 이제 오려 그랬거든요. 근데 식사는 하고 가라고 막 저를 다독인 거죠. 근데 어머니께서 원래 될 수 있으면은 밥 먹지 말고 그냥 후다닥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관을 들어주셨던 아드님이 여기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 손을 붙잡고 너 힘들게 여기 왔는데, 근데 여기 분들은 대부분 저를 잘 몰라요. 기억을 못하죠. 저 깐내낼 때 버셨다니까. 이 설명을 다 해주셨던 거죠. 윤호가 그래도 어렵게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멀리서 왔다고, 그래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님하고 제가 이제 꿈속에서 이제 그 우아들을 얘기를 하니까 그냥 손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 식사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육개장도 한 그릇 먹고 왔죠. 제가 진짜 국민학교 때는요, 저의 국민학교 시절에는 급식이 나왔을 때는 제가 그때 육개장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군대 있을 때도 육개장 진짜 좋아했는데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육개장, 친할머니 돌아가시고 육개장,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육개장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육개장이, 그래서 심지어 저는 사발면도 육개장 안 먹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요. 그리고 어머니가 2, 3일 전쯤에 사왔었던 그 뭐죠? 이 절편떡, 제가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절편떡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가 절편떡하고 그죠? 그 찹쌀떡을 좀 사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1일 1식 해서 이제 저녁에 밥을 안 먹기로 했을 때 제가 이 떡을 외면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에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날 밥을 다 먹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원래 식사 예절로서 다 아낌없이 다 먹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코다리찜과 육개장과 밥, 김치, 그리고 이게 뭐지? 그 오징어랑 도라지 묻혀서 삭힌 거, 그거랑 멸치볶음, 샐러드, 그리고 전, 그리고 안주거리. 참고로 이 김과자 빼고 다 먹었어요, 여러분. 그때 시간이 정확히 딱 1시 딱 됐을 때였는데, 가족분들이 이제 내려가서 이제 입관하고 다시 올라오셔서 부모님의 그 상 치러진 그 상묘 앞에서 가족끼리 또 서로 교회식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제 묵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식후에 여기서 이제 게토레이 하나를 챙겨갔어요. 왜냐면 중간에 혹시라도 제가 퍼질까봐. 여러분 아실까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땀이 입에서 열이 계속 오가니까 이게 뭐죠? 이게 현기증이 온다랄까? 산소 부족 그런 것 때문에 목이 마를까봐 목 좀 축이려고 여기 가서 제가 초록 매실 한 캔 먹었고요. 그리고 거기 이온 음료가 게토레이가 캔으로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조 일 도와주신 분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려서 그 게토레이 한 캔 짚고 가방에 챙겨 놓고요. 이날 저희 아버지 간 들어주셨던 그 형님분한테, 그 형님분이 오히려 저한테 와서 사과를 했어요. 윤호야, 너 왔는데 내가 말대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입간 준비하고 난 이후에 또 그때 당시에 지인분들이 이렇게 상 치르는 거 이렇게 인사드리러 조문하러 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랑 얘기를 많이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얘기도 전달하고요. 아무튼 가볼게요. 그러니까 그래 고맙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들어가셔서 조문을 받고 계셨고요. 저는 다시 한번 챙겨 입고 차려입고, 어르신분들 모르지만은 잘 그분들도 저를 대면대면 하겠지만 그래도 인사 한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문하는 곳 이 뒤편에서 제가 다시 묵념을 했습니다. 묵념을 하고 마음속 깊이 진짜 고인의 명복을 빌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짧게 얘기할게요. 솔직히 진짜 많이 말하고 이제 간 거거든요. 어르신, 저 윤호입니다. 라영길, 저희 아버지의 아들 윤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끔 이제 어렵게 살이 어려운 문턱 외갓댁에 왔을 때 아버지한테 술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한테 살갑게 잘 대해주신 거 저 기억해요.
이렇게 사진으로만 또 보게 되니까 또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같이 오시려고 했는데 쌍둥이 조카들 여동생네 집에 있다 보니까 같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초행길이라 좀 시간도 더디고 좀 버벅거리면서 좀 왔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숙연하게 고운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한테 국화꽃 하나 올리고 절로서 인사는 드렸지만 그래도 집에 가는 길에 한 번 더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저희 아버님하고 또 오랜만에 뵙게 되면요, 술 한잔 기울이면서 같이 해포 좀 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래층에 내려와서 옷을 다시 갈아입고요. 그때 시간이 오후 2시였어요. 밥 먹고 인사드리고 조문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묵념으로 또 이렇게 모셔둔 분의 명품 앞에서 원래 향을 한 번 더 꽂아놓고 인사 한 번 더 드리고 오고 싶었는데요. 그때 조문이 계속 밀려 있었거든요. 예, 입가는 끝나고 난 이후에 말이죠. 그리고 집을 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엄청 더디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녁놀이 지고 있었어요. 집에 다다를 때쯤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상을 치르고 나는 곳에 갔다 오면은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섞여 있다가 그리고 집에 올 때는 집 대문 앞에서 소금을 뿌리고 그리고 들어와야 된다잖아요. 혹시라도 남모를 잡기들이 이렇게 몸에 붙어서 올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집 근처 홈플러스 들렀다가 배회하고 그리고 로또 아침에 해야 될 거 로또 하고 그리고 다이소에 가서 좀 있으면 또 할로윈 데이가 또 있더라고요. 말일쯤에 10월. 그래서 그때를 겨냥해서 쌍둥이 조카들 줄 호박 해골 모양의 초콜릿들 좀 사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진짜 해가 거의 졌더라고요. 요새 해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소금을 어머니께서 대문 앞에다 놓고 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소금이 있더라고요. 그 소금으로 온몸에 뿌리고 다리에도 뿌리고 다 뿌리고 이날 목욕 깨끗이 하고 그리고 옷 세탁기 돌리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잠이 잘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6시 한 10여 분쯤 됐어.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제가 여담을 좀 얘기했어요. 막 수원역에 가가지고 길 못 찾고 헤매던 얘기, 또 어르신분 봐서 뭐 절하고 꽃 한 송이 올려드리고 또 나올 때는 한 번 더 묵념으로 기도 인사드리고 집에 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윤호야, 근데 말이다, 요번에 어르신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번 다음 주지 윤호야, 다음 주 아버지 제사 벌써 1년 되는 날인데 하지 말아야 되겠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꽁치 통조림 사놓고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소주 하나 사놨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혼자 엄마 몰래 나 몰래 이제 어머니 몰래 아버지 제사상을 제가 혼자 한번 차려보려고 한다 이랬더니 어머님이 순 웃음을 좀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여쭤보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살아생전에 좋아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잔치국수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잔치국수 제가 또 이번에 또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김치찌개 드실 때 꽁치 통조림 넣어 드신 걸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꽁치 김치찌개랑 그리고 아버지가 두부를 되게 많이 좋아하셨으니까 두부 한 모 사와서 두부 반모는 꽁치 김치찌개에다 올려놓고 또 하나 반모는 구워서 두부구이를 올리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윤호야, 아버지가 실제로 돌아가신 건 20일이지만은 그 전에 살아 생전이 19일까지 살아 계셨으니까 19일 그러니까 월요일날 해야 된다 윤호야. 그리고 원래 남 제사상에는 붉은색 그리고 치자로 끝나는 음식은 올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살아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올리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19일날 아버지 제사상 제가 혼주 차려드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제가 한 가지 여쭤본 게 있었어요. 엄마, 근데 제가 두부구이를 생전 한 번 안 해봐서 그런데 두부구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물기 있어서 막 기름 튀지 않을까요? 했더니 어머님이 그거 물기 좀 그 크랙 티슈 그걸로 한번 탁탁탁탁 치고, 그리고 키친타올로 한번 하고, 그리고 기름 살짝 두르고 두부 썰어서 올리고 소금 밑간으로 이렇게 간재미 이렇게 뿌리면은 소금구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너무 태우지 말고 약간 노르스름해야 된다 싶으면 그때그때 꺼내서 올리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원래 제사상에는 탄 음식이거나 빨간 음식 그리고 치자 들어가는 거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날은 정성껏 두부구이를 해서 올리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즐겨 드셨었던 꽁치 김치찌개 위에다 두부 또 반모 또 올려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버지께도 이번에도 제 손맛 느껴지는 잔치국수 한번 올려서,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생전 즐겨셨던 진로 그거 한 병 또 사갖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러 2020년도 10월 19일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12시 점심때쯤에 기점으로 아버지의 제사상을 좀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하지 않고 푸르른 가을 하늘 높고 푸르른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 여러분, 참 저는 역시 아버지를 또 뵈러 내일 또 아버지를 찾아뵈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아침부터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어머니의 웃 어르신 고 최중빈 어르신분을 뵈러 장례식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고요. 집에 돌아온 내내 저녁 노을이 지는 그 전철 안에서 가슴 깊이 물든 아버지에 대한 또한 그리움도 저도 다시 한번 물들고 있었습니다. 삶이란 참, 또 죽음이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내 눈가에 비춰진 세상 풍경은 누구 하나 세상을 떠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상은 참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 이웃이 아닌 내 가족 중에 한 일부분의 그 무엇인가가 곁을 떠났을 때는요, 남들 다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도 흑백에 비춰진 마치 무성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참 아련하고 가슴이 애리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10월 16일 90 몇 세로 별세하신 고 최중빈 웃 어르신을 위한 상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그리고 아울러 2020년도 10월 19일 아버지를 뵈러 벌써 1년이 지난 이 아들이 맛있는 제사상, 아버지 살아생전에 맛있게 드셨었던 그 제사상 한번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또 아버지를 뵙는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죠. 윤호의 추모, 오늘은 어머님 외가댁의 어르신인 고 최중빈 어르신에 대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방송을 해보았습니다.